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요, 이 한일 갈등, 이 마찰, 격화에 따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개별 전략을 첫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좀 네네. 대답해 주실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열어보겠습니다. 한일 살얼음판 속 주목할 기업. 오늘 올라가는 쪽 보니까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모나미나 신성통상, 하이티실로 네네. 홀딩스 올라가고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후성, 동진세미캠, 캠트로스 이런 네네.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방위산업주, 휴니드, 스페코, 빅텍, 전 이런 종목 움직일 땐 조금 무섭기는 해요. 진짜 나라에 뭔 일 나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 각각 한번 세워주실까요, 전략을? 첫 번째부터. 우선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된다. 그렇지만 얘들이 실적으로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유니클로나 이런 게 안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업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긴 한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줄까? 여러분들 요즘에 모나미 펜 쓰십니까? 우리 앵커님 모나미 펜 쓴 적 있어요? 최근에? 저는 요즘 글을 쓸 일이 없어서. 글 안 쓰는 여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는 그 똑딱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 200원 하던 거 우리가 네. 그게 다 모나미였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연 이렇게 물음표가 되는 것 같다. 그나마 사실 근데 쓰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요. 네. 이런 심리로 올라가니까 우린 투자 측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번에 애국주들을 보셨잖아요. 주가 다 올라갔다가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은 토인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잠깐의 반등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차장님 계속 단기 트레이딩 하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28일까지는 계속해서 그 감이 있을 거고요. 28일 날 혹시나 일본 쪽에서 조금 더 우리 이것도 하지 마라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이쪽에 바로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긴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규제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과 동진세미캠 같은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산으로 좀 열심히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통과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주식들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의 흐름들을 보면 주가의 흐름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얘들도 좀 괜찮다. 근데 휴니드, 스페코, 빅텍보다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 이쪽 라인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다. 얘들은 올랐다가 확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앞에서 얘기 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아질 네. 여지가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는 좀 괜찮은 종목으로. 네, 저는 솔브레인 얘기해드립니다. 네. 솔브레인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짧게 치고 빠지실 거 아니면 좀 대응이 어려우니까 쳐다보지 말자. 일본의 수출 규제 쪽에서는 솔브레인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방위산업 관련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로 추려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 관련한 갈등 격화에 따라 반응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요거 볼까요? 메디포스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요. 2017년도에 2만 원대였다가 18년 초에 8만 원까지 갔어요. 와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2만 원이 됐습니다. 이 무슨 제자리 찾기입니까? 메디포스트가 뉴모스템이 미국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심사 절차가 훨씬 간소화돼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이슈로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8만 원의 영광 되찾을 수 있다, 없다?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 이거 실제로 되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애들이 어떤 이런 이슈가 나오면 팡팡팡 튀는 모습은 나옵니다. 근데 연속적인 흐름이 될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 뭐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를 엄청 좋아했던 일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삼상 애들이 망가지는 거 보고 실제로 팔리고 있는 것들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 정말 신약의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물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단기적인 대응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만 조금 올라가고 나면 우리 앵커님이 8만 원 갈까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 갈까요? 지금 가격이 괜찮다면? 지금 가격에서 하면 뭐 한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거기를 간 다음에 또 8만 원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매수해봐도 네, 되는 뭐 거예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차장님께서 좀 연초에 긍정인 얘기를 꺼내주셨던 종목이 HLB였어요. 저희에게는 네네. 좀 상처가 된 네, 종목인데. 저도 많이 상처가 됐죠. 네. 네. 근데 뭐 어제 급등하는 흐름도 있었었잖아요. 네. HLB는 어떻게 보세요? 아, 참 많이 그게 팔리고 있던 주식입니다. 아니, 약이 팔리고 있었잖아요. 항소제약에서 팔았죠.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팔고 있고 뭐 괜찮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그 회장님께서 이거 우리 그 신청 못 할 것 같아라고 하다가 며칠 만에 그 탁 손을 뒤집어서 야, 이거 우리 신청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려서 좀 주가가 너무 안타까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팔리고 있는 약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 근데 예전같이 정말 고평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확인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실제 야 이렇게 됐다. 그렇게 돼. 신청을 할 수 있어.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신청은 뭐 우리 앵커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게 이제는 좀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 그 기대감 가지고 잘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확인을 하고 움직일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HLB에 상처받은 남자 김권진 차장님, 일단 과거처럼 기대를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급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이라도 좀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HLB까지 추가적인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 종목도 좀 씁쓸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왜 웃지 못하니? 애플 아이폰 새로운 신제품 가칭입니다만 신제품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LG 같은 경우는 저렇게 TV 대형 OLED를 납품했었는데 이제 중소형 OLED까지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물론 물량은 10% 안팎으로 납품 계획이긴 합니다만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자, 우선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LGD는 우선은 뭐 지금 계속 OLED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얘들은 LGD입니다. LG 디스플레이다라는 거 LCD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라인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벌어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매출 비중이 LCD가 훨씬 더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이 먼저 턴이 돼야 됩니다. 턴이 어느 정도 되고 현금을 벌어줘야지 그 현금을 가지고 OLED에 열심히 투자가 됩니다. 물론 광저우 쪽이나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LCD 라인이 워낙 지금 현재 가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3분기에 소폭 적자, 4분기에 턴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3분기에 좀 적자가 좀 커지고 있고 4분기에도 흑자가 될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턴하는 시점이 조금 더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등도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맞는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직은 이런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아니다.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대응 혹은 짧은 대응만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추려주고 계시네요. 어제는 우리 네이버 좀 일부 긍정적인 의견을 받는 종목도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오늘은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할 게 또 두드려볼 게 많은 시장이라는 게 되겠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김건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